강아지 영양제 지금 몇 가지 먹이고 계신가요? 유산균, 오메가3, 관절 영양제, 종합 영양제, 아프지 말라고 하나씩 챙기다 보면 어느새 3개, 4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다 좋아 보이지만 같이 먹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성분이 겹칠 수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챙긴 영양제가 오히려 강아지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양제를 여러 개 먹일 때 생기는 중복 성분 문제와 우리 아이에게 맞게 급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에도 영양제 챙겨주셨나요? 그런데 강아지 영양제가 3개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씩 더 사는 것보다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영양제는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보조수단입니다. 잘 고르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료나 진료를 대신하는 치료제가 아니고 많이 먹인다고 효과가 같이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강아지가 매일 먹는 주식용 사료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계산돼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종합 영양제를 더하고 오메가3를 더하고 피부 관절 영양제까지 더하면 강아지 몸은 작은 책으로 같은 성분을 계속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와 비타민 D처럼 몸에 저장될 수 있는 성분은 오래 반복될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영양제가 몸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면 개수보다 성분으로 봐야 합니다. 영양제 이름이 다르면 성분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관절 영양제, 피부 영양제, 종합 영양제 이름만 보면 완전히 다른 제품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분표를 보면 같은 성분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절 영양제에도 비타민 E가 들어있고 피부 종합 영양제에도 비타민 E가 들어있다면 제품은 3개지만 강아지 몸에는 같은 성분이 여러 번 들어가는 거죠. 오메가3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3 제품을 따로 먹이고 있는데 피부 영양제나 관절 영양제에도 DPA, DHA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비타민 E나 아연, 비오틴 같은 성분, 오메가3의 EPA와 DHA, 그리고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같은 관절 성분들, 이런 이름들이 2제품 이상에 반복해서 보인다면 한 번은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같은 성분 이름이 반복되는지만 찾아도 이미 중요한 점검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분표에 적힌 내용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도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일부 반려동물 영양제는 표시된 기능성 원료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달랐던 사례가 있었어요. 앞면에 좋은 말이 적혀 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분이 무엇인지, 얼마나 들어있는지, 제조사와 품질 관리는 확인되는지까지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영양제는 제품 이름이 다른지보다 성분이 겹치지 않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종합 영양제 혹시 보험처럼 먹이고 계신가요? 이름처럼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이 한 번에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편하고 든든해 보이죠. 혹시 부족한 게 있을까봐 하나쯤 먹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제식을 먹거나 특정 영양소 부족이 확인됐거나 수의사가 권한 상황이라면 종합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사료를 잘 먹고 있는 아이에게 종합 영양제를 추가할 때입니다. 사료에도 기본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고 종합 영양제에도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다면 필요 이상으로 겹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A와 D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몸에 남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편이지만 비타민 A와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칼슘 조절과도 관련이 있어서 여러 제품에 반복해서 들어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종합 영양제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제품일 수도 있지만 이미 충분한 아이에게는 중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 영양제를 먹이고 있다면 지금 먹는 사료와 다른 영양제에 겹치는 성분은 없는지 한 번만 차분하게 봐주세요. 유산균 제품 앞면에 100억 유산균이라고 크게 적힌 걸 보면 장에도 더 좋을 것 같고 매일 먹이면 배변도 더 안정될 것 같죠. 그런데 그 100억 언제 기준인지 아세요? 유산균에서 진짜 봐야 할 건 앞면 숫자만이 아닙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제품을 만들 때의 기준인지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보장되는 숫자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 환경을 도와주는 보조제입니다. 변이 묽거나 항생제를 먹인 뒤 장이 안 좋을 때 사료를 바꾸는 시기에 묽은 변이 나올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아무리 많은 균이 들어있다고 적혀 있어도 보관이 잘못됐거나 열과 습기에 오래 노출되면 실제로 살아있는 균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산균을 고를 때는 3가지를 보세요. 균주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유통기한까지 균수가 보장되는지, 냉장 보관인지 상온 보관인지, 그냥 유산균 혼합물, 프로바이오틱스 블렌드, 장건강 복합 성분처럼만 적혀 있으면 어떤 균이 들어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유산균을 먹인 뒤 변 상태가 바뀌었다면 먹이고 있는 장건강 제품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여러 개 같이 먹이면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가 겹치면서 가스가 차거나 변이 더 묽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큰 병을 앓고 있거나 약을 먹고 있는 아이라면 유산균도 시작 전에 수의사에게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산균은 좋은 영양제일 수 있지만 많이 먹인다고 장이 더 빨리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숫자보다 균주, 광고 문구보다 보관 조건, 매일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오메가3는 강아지 영양제 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성분이죠. 피부와 털 상태, 관절 주변 관리, 전반적인 건강 보조를 기대하고 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좋은 성분이지만 결국 기름입니다. 기름은 오래되거나 보관이 잘못되면 산패될 수 있어요. 뚜껑을 열 때마다 비린 냄새가 나도 원래 생선 기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 보충제 연구들에서도 산패와 신선도 문제는 반복해서 지적됩니다. 실제로 한 해외 연구에서는 피쉬오일 보충제 일부가 충분히 신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오메가3가 산패되면 영양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아이에 따라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편하게 도와주려고 먹인 기름이 보관이 잘못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제품 앞면에는 연어오일, 피쉬오일, 오메가3 풍부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피쉬오일 총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강아지 몸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건 EPA와 DHA 함량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고를 때는 피쉬오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보다 EPA와 DHA가 각각 얼마나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공기, 빛, 열에 약해서 개봉한 뒤 오래 두거나 햇빛이 드는 곳에 두거나 뚜껑을 자주 열고 닫으면서 상온에 방치하면 기름이 쉽게 변질될 수 있어요. 냄새가 유난히 역하거나 색이 처음보다 변했거나 개봉한 지 오래됐다면 계속 먹이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관은 제품 라벨을 먼저 따르되 개봉 후에는 빛과 열을 피하고 뚜껑을 바로 닫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칼로리도 있어서 체중 관리가 필요한 아이, 췌장염 이력이 있는 아이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출혈 관련 약을 먹고 있거나 심장약, 신장약, 피부약 같은 처방약을 먹고 있다면 오메가3 제품을 먹이기 전에 병원에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는 좋은 영양제가 될 수 있지만 EPA와 DHA 함량, 보관 상태,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관절 영양제를 사기 전에 딱 하나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강아지 적정 체중인가요? 산책을 싫어하거나 계단 앞에서 망설이거나 일어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관절 영양제를 떠올리게 되죠.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이런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많이 쓰이지만 연구마다 결과가 달라서 모든 강아지에게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절 문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영양제보다 체중입니다. 장기 연구에서는 날씬한 몸 상태를 유지한 강아지들이 더 오래 살고 관절 문제도 더 늦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어요. 가장 강력한 관절 영양제는 다이어트일 수 있습니다.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무릎과 고관절에 가는 부담은 커집니다. 특히 소형견은 작은 체중 증가도 관절에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관절 영양제는 추가하면서 체중 관리는 놓치고 있다면 중요한 부분을 지나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다리를 자주 핥거나 뒷다리를 쭉 펴고 앉아있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면 영양제보다 먼저 최근 체중이 늘지는 않았는지, 집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산책 강도나 방식이 무리가 되지는 않은지, 통증 자체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통증이 의심된다면 영양제를 먼저 주기보다 병원에서 관절 상태를 확인하는 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고를 때도 관절에 좋다는 말만 보면 안 됩니다. 오메가3, 비타민 E, 망간 같은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말랑한 형태라면 칼로리나 감미 성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영양제를 먹고 있다면 관절 제품 성분이 겹치지는 않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관절 영양제는 보조입니다. 체중, 운동, 바닥 환경, 진료와 함께 볼 때 진짜 도움이 됩니다. 눈물 자국이 생기거나 발을 자꾸 핥기 시작하면 영양제를 검색하게 됩니다. 눈물 영양제, 피부 영양제, 피모 영양제 제품 이름만 보면 금방 좋아질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피부와 눈물 문제는 영양소가 부족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눈물이 많아지는 건 눈물관 구조, 속눈썹 방향, 알레르기, 감염, 사료나 간식 성분, 생활환경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피부를 자꾸 긁는 것도 알레르기, 외부 기생충, 세균, 곰팡이, 건조한 환경, 음식 반응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영양제만 계속 추가하면 증상은 그대로인데 성분만 더 겹칠 수 있어요. 피부 눈물 영양제에는 보통 오메가3, 비오틴, 아연, 비타민 E 같은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종합영양제나 관절 영양제에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눈물 자국 제품은 광고 문구를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일부 눈물 자국 제품에서 강아지와 고양이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항생제 성분 문제로 FDA 경고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눈물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먹였는데 실제로는 단순한 영양 보조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피부와 눈물 영양제를 고를 때는 이걸 먹으면 눈물이 없어질까 보다 왜 눈물이 많아졌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심해졌거나 눈곱이 많아졌거나 눈을 자주 비비거나 피부가 붉어지고 냄새가 난다면 영양제보다 진료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양제든 먹인 뒤 구토, 설사, 무기력, 식욕저하, 가려움, 체중 변화, 변 상태 변화가 생겼다면 잠깐 안 맞나 보다 하고 넘기지 말고 먹이고 있는 제품 성분표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료, 간식, 환경부터 확인하고 이후 영양제를 보조로 쓰는 것, 이 순서가 바뀌면 원인을 놓치게 됩니다. 강아지 영양제는 많이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겹치지 않게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집에 있는 영양제 통을 꺼내서 성분표를 나란히 비교해보세요. 유산균은 균주와 보관을 보고, 오메가3는 EPA와 DHA 함량과 산패를 확인하고, 관절 영양제는 체중과 통증 관리를 함께 보고, 피부 눈물 영양제는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있거나 질환이 있는 강아지는 새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병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성분이 반복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강아지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훨씬 더 안전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반려견에게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반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